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국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생 김예림입니다. 저는 이 유니티라는 과목을 사실은 올해 처음 이렇게 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전화해봤을 때 국가에서 그렇게 막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었어요. 제가 딱 처음에 딱 알아봤을 때만 해도 그냥 사비를 들어서 다녀야겠다. 그래서 SBS에서도 그때 한 400만 원인가? 그때 그거 한 6개월치 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반도 다 꽉 차가지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무료로 인터넷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동생이랑 지금 스터디하면서 IT 스터디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국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이제 디자인, 제페토 이런 거에, 메타버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제페토를 국비 과정으로 들어보자 해가지고 좀 알아보는 찰나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거 내가 공부하려던 이 과정이 맞는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듣는 걸 하게 됐죠. 박찬영 선생님이었던 걸로 아는데 너무 스윗하셨어요. 너무 진짜 상담 잘하세요. 되게 친절하시고, 제가 그냥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할 수 있을까 해서 어떡할 거는데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되게 편안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가족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제 동생은 안랩에 다니고 아버지는 현대자동차에 다니세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지금 30년 넘게 일하고 계시고, 동생도 이제 전공자, 외국에서 대학 나와서 전공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가치 지향적인 일이고 삶의 질을 만족시키고 지금 이게 얼마나 트렌드인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사고가 바뀌었던 게, 꼭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솔직히 이미지를 구현하는 어떤 코딩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더 아이들한테 유용하다는 생각을, 일단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좀 더 컸던 거는, 학원을 다니면서 저 같은 비전공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은 초등학생 수준일 수도 있어요. 초등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얼마나 해야지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이들 눈높이에서. 왜냐면 10을 알려줘도 연령대에 맞게 단계별로 한다면 이해력이 좀 더 빠르게 습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다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미지,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니까 너무 재밌어서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 영향력도 있었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할 만한 가치는 있었어요.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저의 꿈이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그게 코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욕심이야 많죠. 저 나이도 많고 너무 급하고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려고 했고, 왜냐면 다 너무 잘하는데 못 따라가면 되게 압박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도 급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자. 왜냐면 이제 기본이 다져져야지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암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외국어만이 언어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언어 부분의 하나인데, 이것도 공부하고 연습하고 외워야 되고, 심지어 이건 또 응용하고 결과물이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또 다이렉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 저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기준을 뒀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강사님을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시간 다 내줘서까지 학생들을 막 통솔하고 이런 거는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나 사명감 이런 게 없으면 좀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질문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다 알려주시는 편. 예를 들면 제가 1을 물어보면은 2, 3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괜찮아요? 쉬운 거라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물어봐요. 항상 이렇게 먼저
해줘서 좀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얼마나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학업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형성시켜줬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점은 저는 사실은 개인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를 해도 항상 팀 프로젝트나 같이 하는 협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속에서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다 살아야 되는 그렇게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간의 존재인데, 저는 그래서 팀 협업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왔는데, 개인 작업물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남성분들이 다 많으니까 또 끼리끼리 잘 얘기하는데 저는 혼자 여자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게 형성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강사님도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남자였더라면 좀 더 이렇게 하면서 했으실 텐데, 또 여자고 그러면은 또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학원에 약간 정이 안 붙여진다? 왜냐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작업물에 대한 결과물이 좀 디벨롭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도 뭐 그런 거지만, 저는 최유진 매니저님이나 뭐 부원장님이나 뭐 여기 행정 직원분들이랑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강사님께서 항상 수업을 할 때 영상을 녹화를 해주세요.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절대 초보자들은 절대 그 수업 못 따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녹화해주지 않으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따로 또 강의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녹화도 해주시고 코딩한 것도 또 올려주시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따라하고 예습 복습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에요. 저는 C++, C#, 자바 이거에 대한 약간 분류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서도 다 자바 C 하니까 C#도 당연히 알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아예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자신감도 불어주고 하니까 엄청 자신감을 넘치게 왔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진짜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구나. 왜냐면 수학도 해야 되고, 이게 하나를 안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딱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응용력을 해야 되니까, 수업을 배우고 난 후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해진 것 같아요. 이게 코딩이라는 게 점 하나? 소문자, 대문자 하나에 모든 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약간 주도문밀하고 세밀하고 약간 예민하고 약간 그런 사회성이 부족해도 코딩하면 된다,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걸 하잖아요. 제 동생이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되게 약간 소심해요. 근데 이제 되게 열심히 잘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왜 코딩이 그렇게 세심하고 세밀한 부분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지 알겠다 해서 그런 점을 이 공부를 여기서 학원에서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제가 바뀌게 된 계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막 엄청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아예 정반대의 성향인데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게임이에요. 원래는 처음에는 기획 같은 걸 해서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다 보니까 막 총 쏘고 막 죽이고 이런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약간 서정적이고 스토리 있고 약간 아름다운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게임도 막 그림 필체나 색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왜냐면 그런 거가 좀 눈에 확 많이 닿아서 손이 가게끔 하는 게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서, 일단은 기본에 충실한 이동 구현, 그리고 점프,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또 퀘스트 진행, 그리고 인벤토리 상담 이용하는, 그리고 뭐 음향 넣는 것, 뭐 스킬 같은 것도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 두 개, 세 개 같이 적용하는 거, 그리고 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적들이 출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씬 이동하는 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약간 이런 효과까지. 그리고 또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보니까 UI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시각적인 걸 조금 민감해서 네,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좀 총도 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약간 동작 먹고 약간 막 기억이 띄고 색깔 막 박스 변하고 약간 이런 그런 기본적인 거.
일단은 저는 비전공자예요. 당연히 왜 내 전공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물어보겠죠. 좀 간략하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일단 저는 산업디자인 전공을 했고 저의 성향은 어떤 이미지 속에 있는 거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되게 흥미를 많이 보인다. 이거 제가 또 교육적으로 공부를 하고 저희 가치관은 어떠한 이제 프로그램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에이트원의 이런 회사 경영 마인드를 보면은 메타버스를 이제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뭐 도움을 준다거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래를 대비한다거나 예비한다거나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과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고 면접으로 말을 했고요. 게임하는 거 아까 프로젝트 하는 거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근데 옆에 너무 전공자들이 너무 말을 잘하셔서 경청 잘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에이트원 회사를 찾아봤는데 너무 내가 가치관에 맞는 회사더라. 그래서 좋게 봤고 지금 나의 단기적인 목표는 에이트원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진짜 다 빵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거의 과장님께서 혹시 기획 쪽에 관심이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기회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또 일을 배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명함 받고 이제 비전공자라서 좀 어떻게 바꾸게 됐는지 지금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회사가 광명시다 보니까 지역을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안양에 살거든요. 만약에 그 회사를 좀 알아본 다음에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근처에 뭐 자취를 할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던가 그런 것도 이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먹먹하고 그랬는데 최유진 매니저님이 되게 신뢰감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도 그 면담을 하고 제가 감사하다고 막 그냥 메일 보냈는데 예림 씨는 뭐 말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그러니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애교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기대고 싶은 그런 좀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잡 매니저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직업을 찾는 학생들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공감대나 래퍼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3D 게임 프로그래밍을 수료한 숭실대학교 전자학과를 지금 졸업 예정 중인 영중인입니다. 다른 데는 막 선행과정 들어야 된다 이런 게 많거든요. 솔직히 딱 들으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뻔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언제 이게 과정이 되면은 연락해 주겠다 하고 커리큘럼도 깔끔하게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여기는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왜 이 과정을 선택하시게 될지 뭐 그런 이유하고 이제 3월에 이제 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다른 데가 딱히 마음에 드는 곳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수료 기간 동안에 사실 이론적인 거를 처음에는 집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런 코드를 짜야 될지 그런 좀 실전 중심으로 좀 배우자 이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냥 일단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도 좀 개발 쪽에 관심이 아주 없던 건 아니라 좀 개발 쪽을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전자공학과에서는 그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로 C 언어 이런 거는 많이 좀 가르치거든요. 뭐 아두이노 같은 거 다룰 때도 C 언어 같은 거 알아야 돼가지고 뭐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상담 비슷하게 하다가 게임 프로그래밍 쪽에 C 언어 배울 쪽이 많이 쓰인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강의 내용도 일단 굉장히 좀 깊이 있고 풍부하게 많이 알려주시고 쉐이더 뭐 이런 거 쉐이더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루는 것도 아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강의 이런 걸로 보기는 했는데 따라하기도 힘들고 따라해도 막 구현이 안 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양질의 퀄리티로 강의를 해주시니까 정말 좋았고
그리고 약간 그 에셋도 좀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피드백도 계속 해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정말 저도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수업을 한 8시간 한다면 수업을 한 6시간 정도 하시고 예를 들어 피드백을 2시간 하시고 이렇게 최대한 피드백 시간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질문이 있으면 하나씩 너무 없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뭐 물어볼 거 없으시냐고 그런 얘기 나왔어요. 처음에 막 진짜 완전 초짜가 할 만한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캐릭터로 움직이고 싶은데 이게 안 움직여진다. 그런 거 할 때 약간 충돌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 충돌 처리를 하면 어떤 원래 그 컴포넌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때는 그런 게 몰라가지고 그런 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이런 것도 사실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코드를 짜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니까 알려주신 그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케이스트라고 빔을 쏘면서 충돌 처리해주는 기능 이런 거는 뇌리에 딱 박혔어요. 하도 고생해가지고 물어본 거라서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만든 캐릭터가 이제 제 구상대로 딱 어느 정도 그 설계하기까지 너무 좀 고생이 많거든요. 막 이 사소한 코드 하나 가지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코드를 짜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캐릭터하고 몬스터가 움직이면 그때 진짜 만족감이 그 장난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점은 역시 뭔가 제가 구현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 이상으로 구조가 많이 복잡하면 좀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몬스터 AI를 조금 더 비틀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막 뭐 어떤 알고리즘 그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구현해야 돼가지고 그럴 때는 많이 힘들었죠. 근데 그런 거 해결해가지고 구현하면은 진짜 그냥 재밌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아까 말했던 몬스터 AI 같은 경우에는 AI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딱 그때 강사님이 그때 A 스타일 알고리즘 뭐 이런 거 알려주셨거든요. 강의로.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물어보다가 근데 그거의 문제점은 어떤 특정 객체가 있을 때 그것만 무작정 따라다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객체가 여러 개 있고 그걸 선택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강사님이 알려주신 거를 바탕으로 이제 구글링하고 유튜브 총동해가지고 좀 응용한 그런 알고리즘 만들어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거를 배워야 될지 방향성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제가 어느 걸 부족하고 어느 걸 배워야 되고 무엇을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뭘 해야 될지 그거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만들다가 좀 미완으로 끝냈는데 처음에 미완으로 만든 게 야구 게임이거든요. 야구 게임을 하려다가 사실 중간에 미완으로 제가 남겨둔 이유가 이게 만드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것에서 관련 자료도 없고 관련된 에셋도 없고 해가지고 저 혼자 맨날 헤딩하는 식으로 하니까 한 3달 동안 두드려 맸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좀 관두긴 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그때 완전 물리 엔진하고 막 관련 데이터 관리 알고리즘 이런 거 끝을 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약간 오토 체스 비슷한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막 한 달 돼가지고 솔직히 제 생각에 한 30% 정도밖에 안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전에 야구 게임 했던 만들려고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좀 그나마 수월하게 만든 것 같아요. 어째서 게임 개발에 그런 관심을 두게 됐는지 그런 동기 관련 질문하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동기 관련 질문에서는 아까 말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원래 고등학교 때 관련 활동 참여했었고 대학교 때 약간 과하고 좀 특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같이 프로그래밍으로 좀 공부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서 게임 개발에 확실히 진로를 정해두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까지는 제 생각에는 답변이 좀 만족스러운데 그 뒤에 제가 거의 프로젝트 얘기할 때 너무 짧게 얘기해가지고 거의 그냥 게임 컨셉 얘기하는 수준을 끝나서 제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딱 옆에 분이 질문을
똑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어안이 먹는데 일단 뭐 hiệu率적으로 만약 빠르게 전달해 주시니까 일 처리 굉장히 잘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제도 틱톡 행사 그런 거 보니까 아예 VR, AR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가지고 뭐 관심도 있었고, 나중에 뭐 그쪽으로 일을 안 하게 되더라도 한 번은 저 혼자만 프로젝트로 약간 해볼만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관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약간 동기부여나 아니면 뭐 정보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아요. 학생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게 느껴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유니티 3D 게임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게 된 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 예정인 허선주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쪽에 이제 국비지원금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과정 중에 제가 최소 5달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원이 그때 한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국비지원금 전액 지원해준 데가 여기 더 좋은 밖에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처음에 잘 알려주신 처음에 때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제 보여주면서 어떠한 걸 제가 배우게 될 예정인지 그 모니터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처음부터 컴퓨터 공학과로 오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D 게임 쪽에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2D 게임을 먼저 개발을 해보고 3D를 개발하는데 이제 혼자 좀 많이 벽에 부딪혔었는데 이제 혼자 배우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찾아보고, 돈을 벌자고 하면 딥러닝이든 그런 기술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게임 개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언리얼도 생각을 했지만 이제 언리얼 자체 엔진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유니티를 해서 게임 엔진이라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해서 유니티를 처음 공부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캐릭터 저는 움직임하고 카메라 구동 쪽을 좀 많이 중심으로 해요. 결국에는 사용자의 시점, 게임이라는 건 좀 즐기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맞춰줘야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지점이 이게 이제 했을 때 이거 좀 게임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고치겠고, 사용자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유니티 공부할 당시에는 좀 유니티가 많이 넓었어요. 근데 이제 좀 유니티 학원이 좀 많아졌죠, 그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니티 개발자는 많은데 언리얼 개발자가 대신 그만큼 많이 요구가 늘어졌다. 그래서 그게 해서 좀 범용으로 공부할 거 가지고 저는 개인 피드백 시간이 그날 당일에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생각만 하다 보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와닿지 못한 게 실습이지. 근데 이제 3시간 하시고 2시간 실습하고 1시간 하고 이 과정 사이가 너무 텀이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직접 시도할 시간이 왔다는 거. 본인이 이제 오늘 배운 걸 직접 활용해보고 직접 해보지 않는 한 절대 될지 않습니다, 코딩은.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진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어려움 심화 과정은 그러니까 유튜브에 한글로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 외적 영어로만 이제 텍스트 좀 많이 공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그런 분류를 선생님께 직접 배울 때, 그럴 때는 나한테 맞춰서 설명해 줄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웠고, 그런 게 이제 학원의 장점이에요. 그런 배웠던 게. 일단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개인한테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는 것, 그게 단점을 꽂자면 그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최대한 일단은 메모를 해두고 나중에 한 번에 질문할 시간이 왔을 때 몰아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먼저 이미 남들보다 10번은 더 많이 간 상황이라 예습보다는 제가 그냥 혼자서 계속 포트폴리오 복습을 많이 했다고. 지금 사실 레이캐스트라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이거를 감지를 센서로 돌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는지 정확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걸 많이 꺼려했고, 이제 또 리지드 바디에서도 이제 원래 레드포스보다는 좀 다른 벨로시티 값을 직접 수정하는 걸 많이 했었는데 실력이 늘면서 학원에서 배우면서 이제 그런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능도 잘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걸로 게임을 좀 더 정확하게 기능이 살리고 그래도 구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처음 만든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제 60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처음에 시작할 때 플레이어에게 아이템을 줄 시간을 주고, 그 플레이어는 계속 하루마다 캐릭터가 나갔다 아이템을 파밍하고 돌아오는 방식인데, 저가 만든 시뮬레이션도 똑같이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식량만 주고 플레이어는 계속
제가 선택지를 주고 확인을 시키면 그동안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그걸 할당을 하고 결과물을 저에게 주는 그런 만든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나 만들었고, 이제 카드 게임 하스스톤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지만 이제 하스스톤은 하수인이라고 해서 몬스터가 되게 들어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 이미 4명이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문만 이제 덱이 들어있는 그런 식의 카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보스 하나, 강력한 보스 하나를 두고 제가 이제 스펠로 이제 캐릭터들을 도와주면, 제가 설치한 애들을 도와주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 이제 PV 카드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D TPS 게임, 이제 이거는 3인칭 시점에서 사격하는 게임인데, 저 메카물에 대한 살짝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대한 로봇을 이제 총으로 쏘는 이제 미사일도 쏘고 막 이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제가 아무리 메카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움직임 같은 구동 같은 게 되게 안 좋았어요. 만들면 이제 사족 보행이라든가 뭐 육족 보행 뭐 이런 이제 거미 형태 같은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일반적인 휴머노이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쓰기 힘들어서, 이제 보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사람 형태의 큰 로봇을 운영해서 만들고, 이제 탱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움직이는 데는 애니메이션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갑형 보스 적 하나를 정도 넣어보고, 그렇게 해서 메카물을 마무리했고, 이제 이번에는 만들 거는 데빌 메이 크라이라고 하니까 이제 액션 게임인데, 3인칭 게임인데 점프에 이제 해서 공중에 띄어서 액션하고 휘두르고 막 이제 그런 게임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계신 메타버스의 버블을 어디까지 상정하시는지 여쭤봤는데, 현재는 일단 아시아권까지만 일단 생각 중이고 글로벌로 퍼져나갈 예정이라고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옆에 분들은 좀 달랐거든요. 옆에 분들은 게임을 엔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여쭤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거였거든요. 저 면접을 안 보려고 했다고 하셨대가지고, 저는 면접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꺼리낌이라 지금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대답해드렸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브리핑. 일단 대표적으로는 제가 하면 이제 3D TPS 게임만 일단 따로 브리핑해드렸어요. 일단 자소서 같은 게 좀 많이 대학교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사설 쪽이 좀 더 의존되는 개인 매칭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족한 점이라던가 그런 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런 면접 기회 제가 두려워서 놓칠 뻔한 이제 면접 기회를 잡게 된 실장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계속 5달 동안 학원생들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두를 만나게 해주신 이제 업체 학원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